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프렉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디프렉션은 회절이죠. 한국말로는 이제 회절. 회절은 어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종의 그 인터퍼런스 패턴인데요. 이제 아주 작은 그 슬릿이라든가 아니면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이렇게 그 퍼지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디프렉션 이제 예를 들어서 싱글 슬릿 이런 내로한 싱글 슬릿 같은 경우에는 빛이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프레넬 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페리컬이 아니고 어쨌든 원형의 그런 라인 스팟이 있는 경우에는 이 브라이트 스팟이 이렇게 디프렉션 스팟이 이렇게 퍼지게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빛이 퍼지는 현상을 이제 디프렉션, 이제 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디프렉션은 어떻게 보면 인터퍼런스의 다른 현상이에요. 디프렉션이 인터퍼런스의 다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런 슬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릿이 있었는데 예, 슬릿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플랜 웨이브로 이런 식으로 이제 웨이브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이제 반 정도 되는 그 영역을 잡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슬릿이 있죠.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 이쪽에 스크린에서 어떤 그 임의의 점 P점에서 여기서 P1점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디프렉션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싱글 슬릿인데 싱글 슬릿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호이긴스 원리에 의하면은 각각의 모든 점들이 다 광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P1에 도달하는 빛, 요거를 우리가 R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지점에서 광원에 도달하는 빛을 R2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쪽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원래 이게 요 간격이 A고요. 근데 얘가 2분의 A, 얘가 2분의 A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A로 이렇게 돼서 전체는 얘가 A입니다. 이 슬릿의 간격은 A고요. 그래서 인시던트 웨이브가 이렇게 갈 때, 지금 지난번처럼 이렇게 수선에 발을 내려서, 수선에 발을 내리고, 이거에 이런 식으로, 얘가 페이즈 디퍼런스, 랭스 디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D가 굉장히 큰 경우에 D가 요 A보다 굉장히 큰 경우에 보면은 요 R1과 R2는 평행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의 패스 디퍼런스는 2분의 A 사인 세타로 주어진다는 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런 무수히 많은 그 광원들의 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각각의 첫 번째 다크 프린지가 언제 나타나냐면 first dark fringe appear 2분의 A 사인 세타가 얘가 2분의 람다인 경우에 얘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하면서 다크 프린지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A 사인 세타가 람다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제 다크 프린지가 생기는 경우인데 무수히 많은 이런 프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 디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의 조건은 A 사인 세타가 M 람다인 경우에 M은 1, 2, 3 이렇게 이제 양의 정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디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하고 그러면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페이서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지나가는데 요 각각의 R1, R2, R3에서 쭉 무수히 많은 일렉트릭 필드를 갖고 있는 빛의 광원이 P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그 일렉트릭 필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 원래는 하나가 이제 P 원점에서 그러니까 R1점에 R1으로 가는 거는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를 갖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이렇게 끝을 계속 연결해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계속 쭉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라인을 계속 쭉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 라인이 뭔가 이 파라볼릭한 모양이 쭉 이제 되죠. 그랬을 때 이 처음 것과 처음으로부터 나중까지 가는 게 요 각각의 그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 서메이션의 시작과 끝이죠. 이 모든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 서메이션이 될 겁니다. 요 각각의 일렉트릭 필드 벡터 서메이션은 여기 E1, E2, E3는 E1, E2, E3는 여기가 이제 E1, 뭐 E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무수히 많은 광원에 대한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 서메이션이에요. 이러한 벡터 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끝점을 다시 시작점으로 이어서 이렇게 벡터를 계속 쭉 서메이션 하면은 이니셜과 파이널을 연결하면 그게 최종 것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이거를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반지름이 아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의 각도는 알파. 여기도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쪽을 x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이거에 이제 이쪽이 프로젝션 방향이죠. 얘가 이제 앰플리튜드 방향입니다. 이게 앰플리튜드에 해당되고요. 이쪽이 세타에 해당되는 이쪽 일렉트릭 필드 세타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그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를 이제 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각도를 y, 여기 각도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도가 y, 여기도 x일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 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2x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얘가 이제 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이제 그 파이 없어지고 그래서 파이가 2x가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바로 수직이죠, 여기서. 그래서 x 플러스 y가 수직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인데, 그럼 y는 2분의 1에 파이 마이너스 x가 바로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파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을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요 각도를 우리가 g라고 하면은요. 2y 플러스 g는 파이죠. 그러면은 g는 파이 마이너스 2y인데 2y는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돼가지고 서로 캔슬돼서 얘가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g는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g는 파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알파는 2분의 파이거든요.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 알파,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6분의 요거니까 R분의 요건데 요거는 이제 2분의 2세타예요. 그래서 2분의 2세타가 됩니다. 얘가.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이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가 작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우리가 따지면 맥시멈으로 따지면은 예, 여기 그래서 예, 파이가 R분의 2m이 되죠. 파이가 R분의 2m이 되고요. 다른 말로 R은 5분의 2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타는 여기서부터 2세타는 여기부터 2세타는 2R의 사인 2분의 파이인데 지금 R이 뭐냐면 요거죠. 그래서 5분의 2m 사인 2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2세타 오버 2m은 2분의 2분의 파이가 바로 알파거든요. 알파. 그리고 2분의 파이 알파, 사인 알파.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인텐시티는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맥시멈 인텐시티 그리고 세타 디펜던트 인텐시티를 해보면 얘는 EM의 제곱분의 2세타의 제곱이 돼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얘가 EM 오버 2세타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인텐시티 여기서 싱글 슬릿에서의 디프렉션 인텐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맥시멈 인텐시티에다가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얘가 바로 이제 싱글 인텐시티 in single slit diffraction. 싱글 슬릿 디프렉션인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인텐시티가 이 구체적인 계산, 페이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인텐시티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요 알파는 뭐냐면 2분의 파이였죠. 그리고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은 얘가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세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페이즈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페이즈 디퍼런스는 람다분의 2파이의 이 페이즈 랭스 디퍼런스인데 페이즈 랭스 디퍼런스는 델타 X 사인 세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은 이 2분의 파이는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세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가. 예, 그래서 지금 이거의 디프렉션 스팟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인텐시티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면요. 바로 이제 이런 모양, 요 모양인데 얘가 싱글 슬릿 디프렉션을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알파가 m 파이인 경우 이때는 이제 미니멈 점이고요. 여기 이런 미니멈 점이 알파가 m 파이인 경우고 이때는 m 파이가 람다분의 a 파이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그래서 m은 1, 2, 3으로 주어지고 이게 바로 그 다크 프린지죠, 얘가. 다크 프린지가 생기는 그 조건이 바로 이런 모양이 바로 이제 다크 프린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다크 프린지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 A 사인 세타는 M 람다인 경우도 이제 다크 프린지가 생기죠. 사실 이러한 그 디프렉션 스팟은 지금 이제 싱글 슬릿인 경우고요. 이제 멀티플 슬릿인 경우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멀티플 슬릿,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슬릿인 경우였고, 이제 멀티플 슬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릿이 여러 개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패스 디퍼런스는 D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의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는 이 델타 L이 M 람다인 경우,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M 람다인 경우에는 얘가 그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페이즈 디퍼런스는 K 델타 L,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리고 델타 L이 D 사인 세타였죠. 이걸 우리가 2파이라고 정의를 하면은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페이서 방법으로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각각의 그 디프렉션 그레이팅, 이걸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페이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E1, E2를 해서 쭉 이렇게 각각의 일렉트릭 필드를 벡터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E 프라임이 최종적인 n개의 그레이팅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의 벡터 서메이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반지름이 R인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의 각도는 알파가 뭐였냐면 싱글 슬릿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였죠. 근데 여기는 n개이기 때문에 2분의 n파이가 돼요, 여기. 예, 그래서 이거 각각의 그 인텐시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그 인텐시티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바로 결과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얘가. 그래서 파이는 이제 KD 사인 세타. 파이는 이제 KD 사인 세타 모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텐시티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을 갖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 디프렉션 스팟을 이렇게 해보면 이러한 그 하모닉스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half width, half maximu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요 델타 세타, full width half maximum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요 델타 세타가 지금 주어지는 게 바로 그 구체적인 계산은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어지더라. 그러면은 이러한 그 디프렉션 그레이팅이 어디에 이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고체 물리학에서도 보면은 그 브래그 디프렉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체 격자에서 보면은 어떤 원자들이 피리오딕 레티스를 갖고 있고, 피리오딕 레티스에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얘네들이 디프렉션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D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경로차가 여기 D 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그 실제 경로차는 2D 사인 세타가 되는데, 얘가 n 람다가 되는 조건에서 컨스트럭티브 인터퍼런스를 한다. 이게 이제 브레그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브레그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는 이제 브레그가 저기 아버지 브레그가 있고 아들 브레그가 있는데, 아들 브레그가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최연소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아들 브레그가 아버지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처음에 원래는 아버지가 실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그 오스트리아의 학회를 가가지고 그 라우에의 그 패턴을 본 거예요. 라우에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 건반에 뭔가 이러한 어떤 종류의 디프렉션 스팟이 있는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전자를 가지고서 고체에다가 산란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디프렉션 스팟이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가, 원래 그 아들 라우에는 상당히 천재여가지고 15살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아버지가 이런 라우의 패턴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그 아들라우에는 이것이 바로 그 디프렉션 스팟이다라고 이제 간파를 하고서 이런 고체 결정격자에서 전자들의 그 스캐터링을 일으켰을 때 디프렉션을 일으키는 그 조건을 가지고서 그 일종의 그 스펙트로스코피 연산 그 계산을 했어요. 이제 그게 지금의 크리스탈로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 크리스탈로그래피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스캐터링으로 그 디프렉션 했죠. 근데 기본적인 그 수학은 사실은 요 디프렉션 인텐시티, 디프렉션 그레이팅에 대한 이론, 이게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에 나온 그 내용이 사실은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 응용될 수 있습니다.